이랬는데 이랬습니다. 오늘은 좀 사연이 좀 많은 좀 보호자분을 좀 모셨습니다. 그 소짱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 뭐지 하고 내렸는데 엄청 누더기인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안 데려가면 안락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고칠 수가 없다고. 지금 증상이 계속 쉬지 않고 있다면 심장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동반돼서 심장병까지도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편으로 인사드리게 된 멍들 물어보시게 몽사장 고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7화까지 왔어요. 오늘은 좀 사연이 좀 많은 좀 보호자분을 좀 모셨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하려 했는데 옆에 계시는구나. 우리 보호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짱이 보호자 백승아입니다. 소짱. 네. 소짱이라는 이름 특이한데 소짱이라는 이름이 뭐지?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소리라는 강아지를 오래 키웠었는데 아. 그 소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나서 이제 뭔가 소돌림으로 뭔가 이름을 정하고 싶다 해가지고 소 돌림으로. 네. 원래 그전에도 강아지를 키우셨던 거예요? 네, 계속 쭉 키웠어요. 그럼 소짱이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한번 소짱이 만났던 사연 듣고 싶어요. 네, 그 소짱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집 앞에 나왔는데 아빠랑 차 타고 어디 가려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막 앞에서 하얀 게 막 이렇게 움직이길래 저게 뭐지 하고 내렸는데 엄청 누더기인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누더기? 그래서 살도 안 만져질 정도로 딱딱하게 막 피부가 막 동물농장에서 볼 법한 그 정도의 애가 있길래 막 이렇게 와보라고 했는데 아빠한테는 안 갔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다려줬어요. 이렇게 계속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더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만지면서 이제 마당에 잠깐 두고 이제 다음날 센터에 데려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안 데려가면 안락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기견이니까 주인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입양 전 절차를 마치는데 뭐 10일 안에 안 데려가면 10일 안에? 안락사다 이러는데 얘가 애초에 누더기견이었고 다 털을 깎이고 그냥 그 상태에서 병원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표정 안 좋은 애를 사진을 찍고 데려가려고 하면은 누가 데려갈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겠다 해가지고 엄마도 자꾸 밤마다 우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보호자님이 소짱이를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맞이해 줬다는 게 생명의 은인인 거지. 진짜. 소짱이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이거를 이제 처음 들으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너무 착하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보호자분 정말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도 그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비까지 갔는데 생명의 은인을 만난 거니까. 아니 8살 때 그럼 우리 이 친구가 소짱이가 8살 때 처음 만났죠? 지금 14살이네요. 나이도 지금 저희 출연한 이제 친구들 중에 최고령견이지. 14세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정년 나이라고 하면은 15년 정도 바라보는데 거의 그 정도 나이대가 된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뭐 한 80세, 90세 가까이 되는 어르신. 뭐 애기 이제 소짱이를 처음 봤을 때와 지금 좀 달라진 점이 혹시 있나요? 진짜 사진으로만 봐도 딱 느껴지는 게 생긴 게 진짜 많이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이게? 확실히 처음에는 그냥 애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웃고 있는 표정이 아니고 그냥 얘도 2달 동안은 그냥 미역캣처럼 앉아만 있었거든요. 딴 데를 안 가고 앉아만 있었는데 이제 처음이랑 달라지게 지금은 너무 많이 예뻐지고 막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처럼 그냥 발발하고 밥도 잘 먹고 그냥 그럼 처음에는 데리고 왔을 때 아이가 적응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특정한 행동들이 있었나요? 네 그냥 벽만 보고 벽만 보고? 앉아만 있었어요. 그럼 마음을 열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2달 정도. 2달 정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아이인데 이만큼 2달 만에 마음 열게 해줬다는 거는 그래도 가족들이 다 노력을 해준 것 같아요. 이뻐라 해주고 그죠? 자 우리 아이 성격은 어때요? 성격이
승가리가 있어요. 손가리가 있어요? 어떤 손가리? 말티즈다 보니까 아, 조금 그쵸? 저한테만 그냥 무조건적인 착함이 있고 약간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쉬고 있을 때 만지거나 그럴 때 으르렁거리거나 자기 매력적이다.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타입. 부모님한테도? 네. 그래서 진짜요? 제 동생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수장이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다. 근데 여기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언니 수장이 잡아줘. 아, 그 이런 정도로? 네. 약간 저를 되게 지키려고 해가지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오. 왜? 그 예전에 수장이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네. 방문 교육을 한번 받았었어요. 강문교요? 근데 그때 얘가 버림받았다 보니까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강한 친구여서 이렇게 한 명을 정해서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것과 약간 지켜야 된다는 그게 강하대요. 그래서 그게 저여가지고 그 누가 저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뭐 그냥 우리끼리 장난치는 건데도 좀 큰 소리 내거나 그러면은 저를 때리는 줄 알고 막 바로 공격을 해요. 공격성도 그래서 좀 보디가드구나, 거의. 네. 와, 지금 보니까 아이가 계속 지금 촬영하기 전부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좀 있어서 아이가 기침을 좀 해요, 지금. 네. 어디 아픈 부분이 좀 있나요, 지금 아이가? 네, 처음부터 기관지염이 심했어가지고 처음부터 네. 데려오실 때부터 8살 때? 네. 오. 그래서 병원에서 얘 고칠 수가 없다고 고칠 수가 네, 없다. 안락사 시켜라 이렇게 아, 병원에서도? 네. 뭐 얼마나 이미- 심했길래 보통 알았어. 아니 엄청 심했어요. 이 거위 소리를 한 24시간 내내 계속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럼 지금 조금 괜찮아?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냥 안락사를 시켜라? 네, 8살이고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이 들 거고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그냥 안락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살아있는 애를 안락사를 시키냐 이렇게 해서 맞아. 계속 약을 먹이고 두 번째도 위기가 네. 있었네. 네. 원장님 어때요? 기관지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단순히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기도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어요. 기도가 이게 좁아져서 그 좁아진 부분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멈춰갖고 숨을 쉴 때마다 숨 쉬는 통로가 좁다 보니까 그 압력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거위 울음소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진짜 안락사까지도 갈 수 있는 질환이에요. 왜냐면 얘가 잠을 못 자요. 하루 종일. 보호자도 잠 못 자고 얘도 괴로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락사까지도 지시가 되지만 그래도 치료적으로는 보통은 약물 치료로 먼저 관리하다가 그게 안 되면 스텐트라는 시술이 있어요. 기도를 지금 넓혀주는 기관 스텐트 수술이 있는데 그래도 그 수술을 받으면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옛날에는 진짜 안락사지만 지금은 그래도 의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치료는 가능하다. 치료는 가능하다. 치료는 가능하다. 치료는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통 나이가 많은 애들이 대부분 숨소리가 좋지가 않아요. 특히 말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 기침을 한다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호흡기가 안 좋거나. 그래서 지금 아이 같은 이력은 이미 호흡기가 안 좋은 상태로 8살에 데리고 와서 14살까지도 지금 증상이 계속 쉬지 않고 그랬다면 지금 이 나이 때쯤에는 아마 심장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심장병이 있는지. 왜냐면 그게 동반돼서 심장병까지도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목에 뭐가 가시가 걸린 것처럼, 뭐가 걸린 것처럼 캣거리는 기침이 생긴다면 우리가 꼭 심장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심장 체크. 심장, 하트. 왜냐면 심부전이 있으면 이게 기침하는 횟수도 많아질 뿐더러 되게 괴롭게 기침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이런 거. 지금 이런 기침. 이런 것들 방치하면 폐에 물 찼을 때 이제 폐수종이라는 질환까지 오면은 오늘 내일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소장이가 솔직히 아까 촬영하기 전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숨소리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보호자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러한 평소에 약간 거친 숨소리와 약간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캣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좋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 쓰레기통을 뒤져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고. 네. 그 원래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안 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안 치웠던 건데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능력도 좀 증가하나 봐요. 그래서 뭐 한번 뒤져가지고 잘못 먹어서 수술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배를 이제 개복 수술해서 네. 했다는 거죠. 근데 이물 같은 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런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 되게 잘 뒤져요. 후각이 좋아서 왜 우리가 전날에 먹고 있었던 치킨, 뭐 갈비
뭐 이런 것들 냄새가 있으면 얘는 뒤져서라도 그걸 먹게 돼 있어. 먹게 되면 일반적으로 작게 먹으면 소화돼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소화가 되지 않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천, 뭐 그다음에 뼈가 너무 큰 거, 뭐 이런 것들이 소장에 걸리거나 위에 걸려 있으면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개복수를 통해서 이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 보통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치킨뼈? 제일 많이 오는 건 옛날에는 치킨뼈였어. 옛날에? 옛날에는 치킨, 특히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는 뭐 사람도 치킨 먹지만 가지도 먹나 봐. 그때 병원 올 때 거의 치킨 때문에 뼈만 제거하는 수술만 엄청나게 했었어. 근데 요새는 약간 그런 음식도 있지만 이제 물품들이 많이 나와요. 물품. 에어팟. 좀 비싼 건데. 비싼 거. 그 에어팟 자체를 막 통째로 삼키는 애들도 있고. 뭘까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어요? 아 그러니까 공부 반에서 잘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오케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잘 살자. 끝인가요? 행복하자. 좋았어요.